안녕, 동근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점, 선, 면, 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발전된 유형의 문제 그리고 뭐 중단원 마무리하기에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문제 풀 때 얘기했던 거 기억하죠? 그죠? 자기가 먼저 문제를 풀어봐야 한다. 그러니까는 영상을 멈춰놓고 먼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풀이를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알겠죠? 하나씩 같이 보죠. 자, 13페이지에 있는 발전 유형 익히기 요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아이들이에요.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 이제 어려운 아이들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13페이지 1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영상 멈추고 직접 먼저 풀어봤나요? 안 풀어보고 설명 듣는 건 의미가 없어. 자기가 그 영상 멈추고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요런 원을 주고 원 위에 5개의 점을 줬어. 그런 다음에 직선의 개수랑 반직선의 개수를 구하여라가 문제예요. 그러면은 하나씩 보죠. 첫 번째, 직선의 개수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점을 이어서 직선을 그을 건데 중복되는 거를 조심해야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한 점을 기준으로 내가 그을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알아보죠. 어떻게 해요? A에서 그을 수 있는 직선의 개수, B로 가는 직선, C로 가는 직선, D로 가는 직선, E로 가는 직선을 각각 그릴 수가 있겠네요. A에서 그릴 수 있는 게 4개가 되겠네. 맞나? 자, 그 다음에는요, B에서 그릴 수 있는 거 확인해 볼까? B에서 그릴 수 있는 걸 보니까는 그때 만약에 A랑도 연결될 수 있지만 AB, 직선 AB와 직선 BA는 중복 같은 걸 얘기하기 때문에 A로는 그릴 수 없고 C, D, E에만 그릴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C에서 그릴 수 있는 방법, A, C는 이어져 있고 B, C도 이어져 있으니까는 어차피 직선 BC, 직선 CB 같은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C에서 그릴 수 있는 게 요렇게 된다. D에서 그릴 수 있는 거는 다 중복이니까는 요렇게 하나만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마 C로 쓰면은 요렇게 바꿀 수 있으면 되겠네. A는 A에서 그을 수 있는 직선 4개, B에서는 1개가 없어졌어. 3개, C에서 2개, D에서 1개. 그리고 요런 직선들을 그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직선의 개수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반직선의 개수는 어떻게 할까? 잘 생각해봐요. 직선의 개수를 구할 때 AB, 직선 AB 와 직선 BA 얘네를 갖다 놓고 쳤어요. 그죠? 직선 AB나 직선 BA나 어차피 두 점 AB를 관통하는 연장되는 그런 직선이니까 같은 직선이겠지. 근데 반직선의 경우는 어때? 반직선 AB랑 반직선 BA랑 어때요?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을 다르게 생각해야 되니까는 얘는 어떻게 하면 돼? A에서 그을 수 있는 거 똑같이 4개가 될 거고 B에서 그을 수 있는 반직선 생각해보면은 아까는 직선이어서 A, B가 중복이어서 제외했지만 요번에는 이쪽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네요. 마찬가지로 C, D, E 점에서도 가능하겠다. 그럼 반직선의 개수가 A점에서 4개, B점에서 4개, C점에서 4개, D점에서도 4개 그을 수 있고 E점에서도 4개 각각 점에서 4개씩의 반직선을 그을 수가 있는 거지. 차이점 이해되나요? 그래서 B의 개수는 20개가 된다. 그래서 얘네 둘의 합은 얼마? 30개가 된다.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되겠네요. 이해돼요? 오케이, 다음. 자, 2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영상 멈추고 그 다음에 풀어본 다음에 플레이 했죠? 그러고 듣는 거죠. 자, 이후부터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하세요. 멈춘 다음에 먼저 풀어보고 설명 들어야 된다. 2번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A, B의 중점이 M, B, C의 중점이 N 이렇게 문제를 줬고 A, M의 길이는 12,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을 하나 더 줬네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한번 보죠. 먼저 가장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A부터 M까지가 12라고 했으니까는 M, B도 똑같이 12가 되어야 된다. 그치? 왜? 중점이니까. A, B의 중점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N이랑 CN도 길이가 같을 텐데 걔네를 판단하기 위해서 요걸 줬네요. 무슨 말이에요? 자,
A, B라는 애는 B, C에다가 3배를 곱한 거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돼? A, B의 길이 얼마? A, B의 길이는 24가 될 거고 이게 뭐랑 같아? 3, BC라는 성분에다가 3을 곱한 거랑 같다 이런 뜻이에요. 해석할 수 있나요? 선분 AB는 3선분 BC랑 같다. 선분 BC에다 3을 곱한 게 얘라는 얘기죠. 그러면 AB가 24, 3 곱하기 BC. 내가 BC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해요? 양변에 3을 나눠. 그러면 선분 BC라는 애는 8이다. 내가 이걸 판단할 수 있겠네. 그렇다면은 얘가 8이야? 그러면 나는 뭘 할 수 있어? 얘랑 얘가 각각 4로 쪼개진다. 요거를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문제 M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M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구하는 거네요. 그쵸? 얼마? 12 더하기 4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 어때요? 얼마네요? 처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주어진 조건을 잘 이용한다. 중점이 나오면은 그 중점을 기준으로 같은 길이로 쪼개진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야.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풀기 좀 어려울 수 있죠. 연습 많이 해봐야 돼요. 오케이? 다음. 자, 3번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그림에 보니까는 표시가 이쁘게 잘 돼 있어요. 어떻게? 여기가 동그라미 하나라고 하면은 여기는 똥 2개다. 여기가 X라고 하면은 여기가 X 2개다.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이거의 2배, 이거의 2배다. 각각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사실 문제에 있는 요거는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 있는 문제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그림에다가 그려줬거든. 엄청 친절한 문제예요. 자, 근데 굳이 한번 적어놓은 이유는 설명해주기 위해서 적어봤어요. 만약에 여기에 이런 똥 X 표시를 안 주고 요거만 주었을 때 내가 얘를 판단해서 여기가 똥이라면 여기가 2배가 된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볼게. 각 COD 어디 말하는 거야?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각 AOC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각 AOC에다가 2배를 곱한 게 얘가 돼? 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각 AOC를 만약에 동그라미라고 한다면은 여기다가 2배를 한 게 각 COD라는 얘기죠. 얘가 동그라미 2개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에 이런 거를 똥이랑 X를 안 찍어줘도 요것만 보고도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의 2배가 얘니까는 얘를 내가 이렇게 체크한다면은 얘가 요거의 2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리고 DOE, BOE도 마찬가지죠. 얘 BOE의 2배가 얘니까는 얘를 만약에 X라고 한다면은 곱하기 2를 해서 얘가 2X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해.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사실 이 문제는 풀다 보면은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죠? 내가 알 수 있는 각이 없어요. 그죠? 문제에서 주어진 각이 하나도 없어. 그래놓고 각을 구하래. 그러면은 처음 문제 풀어보면 좀 당황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알 수 있는 각이 없나요? 하나 있죠.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각을 내가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동그라미 하나, 이 동그라미 둘, X 둘, X 하나 얘네들을 싹 다 더한 게 180도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똥 하나, 2개 더하면 얼마? 3똥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3 곱하기 똥, 똥 3개 이렇게 3똥 더하기 3X, X도 3개죠? 이렇게 계산한 게 얼마다? 180도다. 내가 이런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얘네 각도를 다 합친 게 180도다. 요걸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자, 문제는 뭐야? COE를 구하는 거예요. 뭐 구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지? COE 이만큼을 구하는 거네요. 이만큼이 얘기하는 각은 뭔데? 이 똥이랑 2x를 더한 게 COE의 각이네요. 그럼 내가 3똥이랑 3x를 알고 있는데 이 똥이랑 2x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먼저 첫 번째, 여기는 3똥이랑 3x를 더한 게 180. 내가 양변에 3을 나눠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똥 더하기 x가 될 거고, 좌변이 3으로 나눠진 거죠. 우변을 3으로 나눠주면은 60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내가 먼저 똥 플러스 x가 얼마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똥 플러스 2x를 구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 2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
여기는 2동 플러스 2x는 120도다. 이런 식으로 내가 COE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 앞으로 문제 풀면서 느끼겠지만 문제에서 직접 각도를 준 문제보다 이렇게 문제에서 각도를 안 준 문제가 풀기가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요거는 내가 많이 접하면서 빠르게 적응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각도를 하나도 안 줬는데 어떻게 풀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야. 이해되나요? 오케이, 다음. 자, 4번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많이들 어려워하는 문제죠. 시계 문제. 선생님이 여러 아이들을 가르쳐봐도 시계 문제는 항상 어려워해요. 자, 근데 시계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 시계 문제 1학년 1학기에서도 배웠었어요. 뭐 못 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1차 방정식 활용 문제에서 엄청 어렵게 나오면은 시계의 그 시간을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기억하나요? 본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시계 문제가 나오고 1-2에서도 또 나오네. 여기서는 각도 문제로. 그죠? 그래가지고 이 시계의 각도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그냥 버리면 안 돼. 이거는 내가 못 푸는 문제야. 버리면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버릴 거 엄청 많아. 잡아보죠. 자, 쌤이 이 시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한번 오늘 설명을 해줘볼게. 오늘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 보죠. 오케이? 됐나요? 자, 첫 번째. 시계는 일단은 첫 번째 중요한 거. 분침이랑 시침이 얼마 정도 가느냐, 1분에 얼마 정도 가느냐, 요거를 먼저 판단을 해보죠. 뭐 많이들 들어봐서 대충은 막 기억이 막 스무스무 막 0.5, 막 0.6, 6 막 이런 게 떠올릴 텐데 그런 걸 한번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시침부터 한번 보자. 시침은 1시간에 얼만큼 이동하나요? 시침은 1시간에. 예를 들어서 1시부터 2시까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침은 여기가 1, 여기가 2라고 할 때 1시에서 2시까지 얼마큼 움직여? 시침은 1시간에 요만큼만 움직여요. 그 각도가 얼마가 될까요? 그 각도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 여기를 전체 한 바퀴를 360도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12개로 쪼갠 게 1부터 2까지의 거리겠네요. 그래서 아니면 좀 더 쉽게 여기는 12, 여기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0도니까는 이 90도를 1, 2, 3, 3개로 쪼갠 게 요거 한 개의 각도겠네. 이해돼? 자, 그러면은 시침은 1시간에 얼마를 움직이는 애야? 시침은 1시간에 30도를 움직이는 애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시침은 60분에 30도를 움직이는 아이인 거지. 그러면은 60분에 30도 양변에 60을 나눠서 1분에는 얼마 움직이는 겁니까? 1분에는 0.5도 움직이는 애다. 내가 이걸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중요한 거. 이해되나요? 시침은 1분에 0.5도를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돼. 오케이? 자, 그럼 분침 한번 볼까요? 분침은 어떻게 돼요? 1시간에 얼마나 움직여? 자, 분침은 만약에 이게 1시라고 한다면은 노란색이 분침이라고 한다면 1시간 동안 삐 해서 한 바퀴를 다 움직여. 맞아? 1시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2시 막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분침은 1시간에 얼마 도는 거야? 360도를 돌 수 있는 애예요. 맞나요? 이해돼요? 1시간에 360도 도는 애가 분침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1시간을 분으로 바꾸면은 60분, 분침은 60분 동안 360도를 도는 아이인 거죠. 그럼 양변을 60으로 나눠? 그러면은 분침은 1분에 얼마씩 도는 애야? 6도씩 도는 애다. 내가 요거를 먼저 알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기본이에요. 이해돼요? 시침은 1분에 0.5도씩 움직이는 아이, 분침은 1분에 6도씩 움직이는 아이다. 이렇게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해요. 자, 기준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우리 각에 대한 기본적인 걸 배울 때 뭐 이런 식으로 각이 있다면은 여기서부터 요만큼 움직인 크기를 말하는 게 각의 크기였어. 기억나?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뭔가의 시침이 여기 있는데 얘의 각을 어떻게 알아? 뭔가의 기준이 있어야겠지. 이해돼? 그래야지 어디서부터 얼만큼 움직인 아이다 라는 걸 내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됐나요? 그 기준이 어디냐면은 여기 12예요. 오케이?
12부터 시작해서 얼만큼 움직였나가 얘의 각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냥 문제를 하나 보자. 가볍게 요렇게 있고 시침이 여기 있는 3을 가르쳤어. 그러면 요 시침의 각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3을 가르치고 있어. 그러면은 기준이 어디라고 했어요? 12가 기준이에요. 빨리 집중.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야 돼. 12가 기준. 그럼 요 시침의 각도는 어딜 말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하는 게 시침의 각도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얼마나 되겠어? 90도가 되겠지. 이해돼? 다시. 여기는 8을 가르치고 있어. 그러면은 얘 각도는 어디서부터 어딜 말하는 걸까? 기준이 12야.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만큼 감아서 여기까지를 생각을 하는 게 요 8이 가르치고 있을 때의 각도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될까? 아마 30도씩 8번을 곱한 240도가 요 8이 가르치고 있을 때의 각도라는 얘기야. 어때? 할만해?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시침이 이렇게 해서 11을 가르치고 있어. 오케이? 11을 가르치고 있어. 11을 가르치고 있으면은 그때 얘의 각도는 어디냐? 자, 기준이 12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얘 11이 갖고 있는 각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11을 가리키고 있는 침의 각도는 30도씩 11번 해서 여기는 330도다.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죠. 얘네들의 위치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나는 뭘 할 거냐? 얘네들 4번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아이들의 문제들의 유형을 몇 개를 한번 보고 갈게요. 요거 정리됐나요? 한번 지우고. 자, 만약에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3시부터 4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일직선이 되게 만들어라. 일직선이 되는 시간은 얼마냐? 이런 걸 물어봤어. 3시랑 4시 사이 시침과 분침이 일직선이 되는 시간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 많이 봤나요? 자,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시계가 있을 때 시침은 일단 어디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요. 3시부터 4시 사이인 여기 어딘가를 가르쳐야겠고, 일직선이 돼야 되니까 분이 좀 후반이니까는 약간 이쪽을 가르치고 있는 게 시침이 되겠네요. 그럼 분침 위치는 일직선이 되니까 얘에 대해서 여기, 내가 지금 여기 분을 구하는 게 문제인 거야. 이렇게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얘를 구하는 방법. 첫 번째, 기준이 어디라 그랬어요? 여기가 기준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기준으로 시침의 각도는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침의 각도인 거야. 이해돼? 자, 그럼 분침의 각도는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감아서 여기까지가 분침의 각도인 거야. 이해돼? 그러면 나는 얘를 식을 어떻게 쓰면 되냐? 일직선이 된다고 했으니까는 이만큼의 분침의 각도에서 요만큼의 시침의 각도를 뺐을 때 180도가 된다면은 얘는 일직선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분침의 각도 먼저 계산을 해보자. 분침은 아까 1분에 얼마씩 움직인다 그랬어? 1분에 6도씩 움직이는 게 분침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시간을 구하는 거야. 여기를 x분이라고 하자. 그죠? 그러면은 분침의 각도는 어떻게 될까? x분 동안 6도씩 움직인 아이. 여기 있는 이 빨간색의 각도가 6x가 될 거예요. 이해돼요? 이후에 좀 뭐 느낌이 오겠지만 분침의 각도는 항상 6x예요. 이해돼? x의 분만큼 6도씩 움직이는 아이. 왜냐면은 1시간에 6도씩 움직이니까는 12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의 각도가 6x. 그러면 여기 있는 시침의 각도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시침의 각도는 0.5x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분침 같은 경우는 12부터 시작해서 12까지 도는 애이기 때문에 기준이 여기서부터 6x만큼 움직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침은 아예 시작 위치가 달라. 그때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시침의 각도잖아. 그치? 근데 시침의 시작 위치는 어떻게 돼요? 3시부터 4시까지.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3시부터.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은 3시부터 시작해서 1분당 0.5도씩 움직여. 그러면 x분 후에는
0.5x만큼 움직일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그 0.5x가 말하는 게 어디냐면은 여기 말한다는 거예요. 3부터 움직인 만큼 여기를 얘기하는 게 0.5x만큼의 각도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아예 애초에 요만큼의 각도는 먼저 더해줬어야 해요. 여기가 얼마? 90도.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분침의 각도는 6x고 시침의 각도는 0.5x 플러스 90도. 이게 시침의 각도인 거지. 이해됩니까? 왜? 시침은 아예 3에서부터 4까지 움직이는 애야. 그래서 3까지의 각도는 이미 더해졌어야 돼. 요만큼은. 거기에다가 0.5x만큼 요만큼의 각도가 추가된 게 시침의 각도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그럼 내가 얘를 식을 어떻게 쓰면 돼? 아마 이렇게 쓰면 되겠지. 분침의 각도에서 얘가 분침의 각도, 시침의 각도를 빼면은 시침의 각도가 요만큼이니까 가로 치고 통으로 빼야겠죠, 그죠? 얘가 180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1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는 게 그 1학년 1학기 때 배운 시계 문제였어요. 기억나요? 자, 그러면 반대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이번에는 3시부터 4시가 아니라 9시부터 10시 사이에 시침 분침이 일직선이 되는 거를 찾으래요. 그러면 비슷해요. 하나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9시부터 10시까지니까는 여기 9, 여기 10이라고 했을 때 시침의 위치가 대략 여기 있을 거고 일직선이 되기 위해서 분침이 여기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 기준이 여기에요. 12. 그러면 12일 때 시침의 각도가 얼마야? 이번에는 시침의 각도가 이만큼이 되는 거죠. 분침의 각도가 얼마야? 이번에는 분침의 각도가 이만큼이 되는 거죠. 차이점이 알겠어요? 자, 아까는 분침의 각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분침의 각도에서 시침의 각도를 뺐을 때 180도가 나와야 됐어. 일직선이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얘는 어때? 시침의 각도에서 분침의 각도를 뺐을 때 180이 나오면 되겠네요. 이해돼요? 얘는 분침에서 시침 뺐어. 쟤는 시침에서 분침 뺐어. 왜 그렇게 되는지 차이점 이해돼요? 시계가 각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야. 12 기준으로 시침의 각도 이만큼, 분침의 각도 이만큼이요. 이해돼?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분침의 각도는 얼마가 되겠어? x분이라고 했을 때 x분당 6도씩은 밀린다. 분침의 각도는 똑같이 6x. 분침의 각도는 항상 6x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어려우니까는 좀 그렇게 편하게 생각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시침의 각도가 어려워요. 어떻게 된다고요? 0.5x가 말하는 게 어디야? 9시부터 10시까지니까는 9시부터 땡 시침이 출발해서 이렇게 10으로 가는 만큼이 0.5x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9시부터 요만큼 움직임, 요 각도가 0.5x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만큼 0.5x에다가 나는 요만큼을 더해줘야 해요. 요만큼이 얼마가 되겠어? 90, 180, 270. 그러면 시침의 각도가 얼마? 270 플러스 0.5x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270 플러스 0.5x라는 시침의 각도에서 분침의 각도를 뺐을 때 180도가 만들어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차이점 구별돼요? 얘는 분침에서 시침의 각도를 뺐을 때 180. 왜냐면 분침의 각도가 더 크니까. 왼쪽에 있으니까. 얘는 시침의 각도에서 분침의 각도를 뺐을 때 180. 일직선이라는 얘기. 그리고 얘는 시침의 각도가 훨씬 더 크니까 거기서 분침을 뺐을 때 180이 만들어지게 한다 라는 거죠. 이해돼? 자, 그러면은 이런 거 시침과 분침이 일치한다 이런 건 어떻게 풀면 될까요? 내가 시침의 각도를 구하고 분침의 각도를 구한 다음에 둘의 각이 같다라고 두면은 그게 일치가 되겠네. 그러면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이 90도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좀 더 많은 각, 큰 각에서 작은 각. 큰 각이 시침이 될지 분침이 될지는 몰라요.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뺐을 때 90이 나오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으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게 시계 문제의 기본 구조예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잡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1학년 2학기에서 나오는 시계 문제는 그나마 조금 더 쉬워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x 구하기, 몇 분 구하기였는데 여기서는 각도만 구하면 되다 보니까는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 다시 문제로 돌아오죠. 자, 얘기가 좀 길었어요. 근데 이 문제 중요해서 그래요. 해서 한번 잘 잡아놓으면은 앞으로 계속 풀 수 있기 때문이야. 근데 아 모르겠어, 안 할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버려두면은 앞으로 계속 못 풀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잡으라고 쌤이 오랜 시간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 안 되면은 반복해서 들으면서라도 이해 꼭 할 수 있고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요. 왜냐면은 요거 한 번만 이해해두면은 계속 풀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4번 문제로 돌아와서 보죠. 자, 시침과 분침이 6시 10분을 가리킬 때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작은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여기 구하는 게 문제네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느낌이 와야 돼. 내가 여기 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각에서 어떤 각을 빼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첫 번째. 기준이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죠? 오케이? 여기가 기준이야. 그치? 근데 시침의 각도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기준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시침의 위치까지 돌린 거, 요만큼이 시침의 각도가 될 거예요. 이해돼요? 분침의 각도는 어디가 될까요? 요 시계 기준으로 요만큼 분침이 움직인 거, 요게 분침의 각도가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시침의 각도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시침의 각도 얘는 6시 10분이니까는 6시에서 띡 출발해가지고 7시에서 가는 중이었어. 그래서 6을 나눠야 돼요. 시침의 각도는. 오케이? 그래서 6에서 출발해서 요만큼 나는 부분,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6에서 요만큼 움직이는 거. 여기가 0.5x라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면 시침의 각도는 얼마? 첫 번째, 이만큼 180도는 이미 움직여 있는 상태에다가 이렇게 6시에서 조금 넘었으니까는 180도는 이미 움직인 상태에다가 거기서 0.5x만큼 더 움직일 거야 라는 게 시침의 각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근데 여기서는 분에 주어졌죠? 분이 얼마래요? 여기가 10분이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0.5 곱하기 10이 되니까는 얘가 아마 5가 될 거야. 그렇다면 시침의 각도는 185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가네? 자, 다음 분침의 각도 한번 볼까요? 분침의 각도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얘기를 하는 거였어. 그치? 분침의 각도 어떻게 구했어요? 분침의 각도는 6x로 구할 수가 있었죠. 됐나요? x분 동안 6도씩 움직인 거. 자, 근데 여기서는 x가 얼마? 10분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분침의 각도가 60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 요만큼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분침이 12 기준으로 30, 60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됐나요? 그럼 내가 시침의 각도랑 분침의 각도를 구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여기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이만큼의 시침의 각도에서 요만큼의 분침의 각도를 뺀다면은 여기의 각도가 나오겠죠. 이해돼? 다시 조금 헷갈리니까는 그림을 한번 더 보여줄게요. 만약에 지금 시간이 대략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시침의 각도가 여기부터 요만큼이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분침의 각도가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사이에 있는 각을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시침의 각도에서 요만큼에서 분침의 각도를 요만큼을 뺀 게 결국에 요만큼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얘의 문제를 어떻게 풀면 돼? 시침의 각도에서 분침의 각도를 빼면은 그게 여기 있는 사이의 각이구나 라고 내가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자, 반복해서 들어봐요. 이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연습해봐요. 알겠죠? 그리고 워크북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습 많이 해봅시다. 됐나요? 다음. 자, 다음 이어서 보죠. 다음은 14페이지부터는 중단원 마무리예요. 그동안 배웠던 거 그 문제 풀면서 연습하는 단계. 자, 근데 여기 있는 문제를 쌤이 다 풀어줄 수는 없고 뭐 어려운 문제 아니면은 중요한 문제 이런 것들을 골라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해설해 듣는 거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거에 여건이 안 된다면은 쌤이 풀어주는 문제라도 한번 먼저 풀어보고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해요. 알겠죠? 그냥 듣기만 하지 마요. 오케이? 자, 쌤은 2번부터 보겠습니다. 2번 준비됐나요? 2번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직선 L이라는 직선 위에 점 ABCD가 있어. 근데 여기에서
선분 AB를 포함하는 거, 요만큼을 포함하는 거가 몇 개냐는 거예요. 이 중에서. 포함하다는 말은 뭔 말이야? 만약에 반직선 AC라고 하면은 반직선 AC라는 선이 있는데 이 안에 저 AB라는 부분이 포함되냐는 거죠. 오케이? 자, 첫 번째 하나씩 봅시다. 반직선 AC니까는 A 출발 C를 지나는 반직선 맞나요? 그러면은 A를 출발해서 C를 지나는 이런 반직선이 될 거예요. 요 안에 AB 포함이 되어 있죠. 요만큼. 됐나요? 얘는 가능이네요.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반직선 BC라는 애 B부터 출발해서 C를 지나는 이쪽 방향의 반직선이 되겠네요. 자, AB 포함하고 있나요? 포함을 안 하고 있죠. 오케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선분 BD 뭐야? 선분 BD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요만큼을 얘기하는 게 선분 BD예요. 맞나요? AB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반직선 CB 한번 보죠. 반직선 CB. C에서 출발, B를 지나는 점. 그러면은 C에서 출발하고 B니까는 왼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반직선이네요. 이해돼요? C에서 출발, B를 관통하는 반직선. 그렇다면 AB가 포함이 되겠다. 오케이? 직선 CD 뭐야? 직선 CD. 직선 DC. 엄청난 거죠? D랑 C를 지나면서 이쪽으로도 무수히 벗어나가, 이쪽으로도 마구 뻗어나가. 당연히 AB가 포함이 돼 있겠다. 그래서 3개 이렇게 찾는 문제예요. 이해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자, 다음 5번 한번 같이 볼게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 하나씩 볼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해석은 쌤이 전 시간에 설명해줬죠. 예를 들어서 선분 AB에다가 3분을 곱한 게 선분 LM과 같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기억나나요? 얘네들을 내가 그 제일 작은 단위로 쪼개보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L이랑 M은 선분 AB의 3등분점이라고 했으니까는 여기의 길이가 각각 같을 거예요. 맞나요? 요거 알 수 있고 N이라는 애는 L, M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여기의 길이가 서로 같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작은 애를 쪼개보는 거죠. 어떻게? L부터 N까지를 A라고 쪼개죠. 그러면 M부터 M도 A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하나하나가 여기 있는 L부터 M이 2A가 되겠고 같은 2A로 다들 쪼개놨으니까는 여기가 2A, 여기가 2A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해돼요? 가장 작은 애를 A로 두고 하나씩 얼마가 되는지를 본 거야.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것 찾기인데 5개 다 확인해 보죠. 오케이? 알겠어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자, 첫 번째 1번. LM이라는 거리 어디 말한 거예요? L부터 M까지니까는 2A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3분의 1을 곱할 거고 AB라는 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6A를 얘기하는 거. 그러면은 얘 2A 3분의 1 곱하기 6A도 2A 얘는 맞다.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됐나요? 다음 AN이라는 애 어디? A부터 N까지니까는 2A하고도 A. 얘는 3A에다가 2가 곱해진 꼴. 그러면 A, B 전체는 6A. 요거 어때요? 2 곱하기 3A 6A. 오른쪽도 6A. 맞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NM이라는 애 어디? NM이라는 애는 A. AB라는 애는 6분의 1 곱하기 AB는 전체 얘기하는 거죠. 6A. 6분의 1 곱하기 6A. 얘 그냥 A, 얘 A. 이것도 맞는 얘기. 할 수 있나요? 4번. LN 어디? L부터 N 여기네요. 그러면은 A에다가 3이 곱해진 꼴. NB 어디? N부터 B까지니까는 A, 2A, 3A. 그래서 3A는 3A. 이것도 맞는 얘기. 할 수 있겠나요? 다음 5번. AM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는 AM 얘기하는 거는 4A가 될 거고. LB 어디? 3분의 2 곱하기 LB예요. LB 어디? 뭐야 이거 너무 큰데? LB 자체가 4A. 뭐야 이 문제는 쉬웠겠는데? 그죠? 문제 질은 너무 좋은데 보기가 이게 너무 쉽네요.
왜냐면 AM이랑 LB랑 같은 건데 AM이랑 LB랑 같은 건데 같을 수가 없겠죠. 오케이? 이번에 찾으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해돼요? 자, 다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러한 가정들을 전부 다 생각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이해되냐? 오케이, 다음. 자, 6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문제가 좀 이뻐 보여서 보고 넘어가죠. 자, 그림으로 나타내니까 이러네요.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AM의 길이 3x, 4x-5가 MB의 길이. 그렇다면 내가 뭐 할 수 있어? 얘가 중점이니까 얘의 길이랑 얘의 길이가 같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렇다면 내가 식으로 쓸 수 있어. 알겠죠? 어떻게? 3x라는 길이랑 4x-5라는 길이랑 서로 같다. 이런 식을 쓸 수 있어야 되고, 3x를 여기로 넘겨 x는 얼마가 돼요? 5다. 내가 이거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문제였죠. 그죠? 그럼 내가 x가 5라는 게 나왔어? 3분의 ab 전체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아무데나 하나 넣어. x에다가 5를 넣어서 반쪽만 구하면 되겠네. 이쪽에다가 구하면 된다. 이쪽에다가 x에다가 5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져요? a부터 n까지가 15. 그러면은 여기도 15일 테니까는 AB의 길이가 30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다음. 자, 9번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앞에서 한번 푼 적 있는 것 같네요. 각 X, 각 Y, 각 Z의 비율이 3대 4대 5다라고 주어진 거야. 그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 얘 비율이 3, 얘 비율이 4, 얘 비율이 5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80도를 자, X, Y, Z를 다 합친 게 180도인데 그 180도를 3대 4대 5로 비례배분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X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80 곱하기, 자, 전체 3, 4, 5 더하면 얼마? 7, 12, 12분의 3이 될 거고, Y를 구하는 방법은 180 곱하기 12분의 4가 되겠죠. 요거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하지 말고 조금 더 해보자. 그러면 Z를 구하는 방법은 얼마? 180 곱하기 12분의 5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180도를 3대 4대 5로 비례배분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 각 X와 각 Y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얘네 둘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아니면은 더 스마트한 방법 어떤 게 있어? X 플러스 Y 이만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전체 12 중에 7비율이다 해서 얘네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라고요. 오케이? 이해되나요? 3비율, 4비율을 한 번에 합친 거죠. 아마 얘네들 각각 구해서 더한 거랑 얘가 같은 답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오케이? 다음 10번 한번 같이 볼게요. 10번 여기서 막국지각은 모두 몇 쌍인가 라고 구하는 방법, 뭐 여러가지 방법 셀 수 있을 텐데, 자, 몇 쌍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 4쌍 이러고 끝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이 방법 먼저 해볼게요. 자, 한 개짜리 막국지각 찾는 거. 첫 번째, 얘랑 막국지각이 얘가 될 거고, 얘랑 막국지각이 얘가 될 거고, 얘랑 막국지각이 얘가 될 거고, 얘랑 막국지각이 얘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4쌍을 찾는 방법.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를 보면 되죠. 1, 2에 대한 막국지각이 어디? 자, 일단은 한 개짜리는 4쌍. 그 다음에 1, 2 합친 거의 막국지각이 여기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합친 거의 막국지각. 2, 3을 합친 거의 막국지각, 3, 4를 합친 거의 막국지각, 4, 1을 합친 거의 막국지각이 각각이 있겠죠. 이해되나요? 얘네들이 또 4쌍이 있겠네요. 오케이? 이해돼? 그 다음에 3개를 합친 거. 예를 들어서 1, 2, 여기 복잡하니까 이쪽으로 할까? 1, 2, 3을 합친 막국지각. 저쪽 1, 2, 3. 2, 3, 4를 합친 막국지각. 저쪽. 3, 4, 1을 합친 막국지각. 저쪽. 4, 1, 2를 합친 막국지각. 반대쪽에 있겠죠. 그 다음부터 1, 2, 3은 중복이네요. 오케이? 얘네도 똑같이 4쌍이 있겠다. 그래서 총 막국지각의 개수는 12쌍이에요. 자, 각 4개 합친 거 왜 안 되는지 쌤이 저번에 설명했죠? 각 4개를 합친 거 1, 2, 3, 4 얘네 4개를 합친 거는 평각이에요. 직선 하나를 가지고 이쪽의 평각이랑 이쪽의 평각이 막국지각이라고 하지 않는다. 직선 2개를 만났을 때 생긴 교각의 맞은편에 있는 게 막국지각이다. 이렇게. 그래서 총 12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좋은 방법도 있긴 한데, 내가 선이 총 몇 개예요?
요 방법도 알아둬요. 그러니까는 방법을 하나만 알고 있지 말고 여러 방법을 다 알아두는 거야. 첫 번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선 각각을 뭐 1번 선, 2번 선, 3번 직선, 4번 직선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막국지각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1번이랑 2번이 서로 만났다면은 막국지각이 몇 쌍이 생기겠어? 두 개가 생길 거예요. 이해돼요? 1번이랑 2번 직선이 이렇게 만나면은 1번이랑 2번 직선으로 이루어진 막국지각이 두 쌍. 그러면은 똑같이 이런 내가 직선 두 개가 만나는 순서쌍들을 찾으면 돼. 그럼 뭐라 하면 되냐면은 1번, 2번 만났을 때 1번, 3번 만났을 때 1번, 4번 만났을 때 그 다음에 2번, 3번이 만났을 때 2번, 4번이 만났을 때 그 다음에 3번, 4번이 만났을 때 요거 경우를 각각에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막국지각이라는 거는 두 직선이 만났을 때 그 사이의 교각 4개 중에서 막국지각이 두 쌍이 만들어져. 그럼 여기 있는 4쌍의 그 직선 중에서 두 개 선택될 수 있는 경우를 따져본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직선들이 이렇게 내가 뽑아봤을 때 막국지각이 전부 다 두 쌍씩 생길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둘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다음 자 12번 같이 보자. 문제 좋네요. 문제는 뭐 구하냐면은 y를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그죠? 근데 y를 내가 보니까는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잘 보니까 이 y에 대한 막국지각이 여기 얘라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4x-25의 값을 구한다면 그게 곧 y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4x-25를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얘의 막국지각이 여기에요. 그죠? 여기의 막국지각이 여기. 그러면 여기의 각도도 3x 플러스 20이 될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0도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게 되겠네.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4x-25라는 애, 3x 플러스 20이라는 애, 80이라는 애, 얘네 세 개를 합쳐서 180이 나오면 되겠죠. 식으로 쓰면 4x-25라는 각도 더하기 3x 플러스 20이라는 각도 더하기 80도의 각도를 다 더한다면은 그게 180도 평각이 나온다 라는 식을 쓸 수 있으면은 x의 1차 함수식이니까 내가 구할 수가 있어야겠지. 그렇게 해서 x를 구한 다음에 y를 순차적으로 구해내면 된다. x 구해보자.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4x, 3x 더하면은 7x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 20 합치면 마이너스 5, 얘까지 합치면은 플러스 75. 저쪽으로 마이너스 75 넘겨가면은 105다 이런 식이 나올 수 있으면 되겠고, x는 7, 1은 7, 7, 5, 35도다. 요걸 내가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놓고 끝내면 안 돼요. 우리 지금 1차 방정식 하는 거 아니죠. x를 내가 구해낸 거야.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나는 y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y는 곧 4x-25가 y였어. 왜냐면은 막국지각이니까. 근데 내가 x를 구해냈어. 얘가 얼마? 15. 그렇다면 12, 4 곱하기 15 마이너스 25가 나왔어야 돼. 그럼 4 곱하기 15 하면 얼마? 60일 거예요. 60 빼기 25는 35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다음. 자, 13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떤 문제? 뭐 엄청 복잡하게 생겼죠, 그죠? 자, 그리고 직선 3개가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에서 얘가 뭔 말이야? 이런 거 조건들이 좋네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치? 자, 일단은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만약에 각 COA랑 각 AOG에 대한 관계를 준 거야. 어떻게 줬어? 각 AOG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은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3분의 1 같은 거는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죠? 분수로 나오면 생각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양변에다가 3을 곱해요. 그럼 얘의 식이 어떻게 바뀌어? 3COA는 오른쪽은 3 곱해서 없어지겠네요. AOG랑 같다. 이게 우리는 생각하기 더 편해요. 왜냐면은 여기에다가 3배를 해준 게 얘다라는 얘기니까는. 오케이? COA가 어디 말하는 거야? COA. 만약에 여기를 똥이라고 한다면은 어디가 3똥인가요? AOG.
AOG 여기가 3동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왜냐면은 COA의 3배, COA에다가 3 곱한 거 3배를 해준 게 AOG니까는 COA를 내가 만약에 똥이라고 생각해 AOG가 3동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또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해석해보죠. DOF 양면에 3 곱해서 넘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바뀌어? 3DOF는 오른쪽은 3 곱해서 없어져서 FOG랑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DOF가 더 작은 거야. 왜? 여기다가 3을 곱해준 게 얘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DOF 찾아보죠. DOF 찾아보니까는 요만큼. 여기를 X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FOG는 DOF에 3을 곱한 거야. FOG 여기가 X 3개가 되겠네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느낌이 와야 되죠. 이렇게 얘네들의 조건을 여기다 그려보니까는 나는 이제 느낌이 조금 오네. 그치? 어떻게 해요? 왜냐면은 지금 180도를 구성하는 각을 내가 다 찾은 거죠. 어떻게? 내가 4동 더하기 4x가 180도다 이런 거를 찾을 수 있었던 거지. 그치? 그럼 문제는 뭘 구하는 건지 한번 보죠. 문제를 보니까는 2OB가 뭐냐? 2OB 어디예요? 2OB예요. 여기에요. 이거를 갑자기 어떻게 구하죠? 밑에는 정보가 없는데? 아니지. 그치? 막곡지각 찾으면 되죠. 2OB에 대한 막곡지각은 여기네요. 이해돼요? 여기 있는 요 직선이랑 여기 있는 요 직선이 만나서 요 각이 막곡지각이 여기. 결국에 2OB는 뭘 말하는 거야? 3동 더하기 3x를 구하라는 문제였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4동 더하기 4x를 알고 있으니까는 그걸로 3동 더하기 3x를 구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다가 4를 나눠서 동 플러스 x를 구한 다음에 3을 양변에 곱해서 3동 플러스 3x를 만들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양변에 4분의 3을 곱하는 방법을 해볼까? 이렇게. 이해돼? 4로 나눈 다음에 3을 곱하는 거 어차피 4분의 3 곱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분배돼서 얼마? 얘는 3동 더하기 3x를 내가 구할 수 있다. 그러면 4분의 3 곱하면은 4, 46, 45도인가요? 45 곱하기 3, 135도가 나오겠네요. 여기서 구하는 거는 135도구나. 이렇게 푸는 문제 할 수 있겠나요? 다음 17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ABCD 직선 위에 ABCD를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길이 그리고 이런 비율 같은 걸 주어졌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 첫 번째 A부터 C까지는 15. 어떤 조건을 줬는지 보죠. A, B 대 BC 어디 말하는 거야? 얘 비율이 2대 3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우리는 15를 2대 3으로 비례배분 쪼개면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A, B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야? 15를 2대 3으로 쪼갤 거니까는 5로 나눈 다음에 2를 곱한 거. 여기는 15를 5로 나눈 다음에 3을 곱한 거가 각각의 길이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여기 있는 A부터 B까지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 3, 2, 6이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B부터 C까지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 3, 9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요걸 이용해서 내가 요걸 한다라는 거. 두 번째 조건 뭐 줬는지 한번 보죠. AD랑 CD가 5대2. AD랑 CD가 5대2.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여기 있는 이만큼의 비율이 5이면서 동시에 요만큼의 비율이 2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내가 5비율의 길이도 모르고 2비율의 길이도 몰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걸 생각하는 방법이 이거죠. 요만큼이 전체가 5비율인데 요만큼이 2비율이라면 내가 요만큼이 몇 비율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요만큼이 5비율이고 2비율이니까 얘가 3비율이어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해돼?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A부터 D까지 전체 비율이 5비율이니까 그리고 CD의 비율이 2니까 5대 2니까는 나머지 AC의 부분이 3비율이 나와야 된다. 502니까요. 됐나요? 그러면은 3비율을 갖는 길이가 15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곱하기 5를 한 게 15 길이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비율에다가도 곱하기 5를 한다면은 여기에 길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렇다면은 BD의 길이를 구하시오가 문제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하는 게 문제네요.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다음. 자, 18번 한번 같이 보죠. 첫 번째. 뭐 이런 그림을 지어주고 이런 힌트를 주어줬네요. 자, 그냥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4분의 3 이런 거는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 여기는 앞에 붙어 있는 거를 자연수, 정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등호 기준으로 양면에 4 곱하면 되죠. 그럼 10이 어떻게 변형되냐? 4를 곱했으니까 왼쪽은 4AOC가 되겠지.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4를 곱했으니까는 3만 남겠죠? D가 되겠죠. 이해돼요? AOC에 4 곱한 거랑 AOD에 3 곱한 게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이거 생각하는 거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설명해 줄게요. 만약에 지금 AOC랑 AOD 잠깐 XY로 두죠. 그러면은 4X랑 3Y가 같다 이런 느낌이야. 자, 근데 얘를 4X랑 3Y가 같다? 일단은 누가 큰 애예요? X랑 Y랑. 아마 Y가 더 큰 애일 거예요. 왜? 얘는 3밖에 안 곱했고 얘는 X한테는 4를 곱했는데 둘이 서로 같아졌대. 그렇다는 얘기는 Y가 더 크고 X는 좀 더 작은 애다. 이런 거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얘를 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이런 식이 있으면은 내가 X 대 Y 비율을 알 수 있어요. 자, 뭘 할 거냐면은 우리 비례식 하는 거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많이 해봤죠. 그죠? 그래서 비례식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라는 비례식이 나오면은 우리 너무 잘해. 외항의 곱이랑 내항의 곱이 서로 같다라는 거. 그치?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를 외항의 곱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하나를 내항의 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이런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얘를 반대로 거꾸로 돌려놓을 수도 있어요. 자, 4 곱하기 x를 외항이라고 치자. 그러면은 x를 이쪽에 둔다면은 x 대 모는 모 대 4 이렇게 해야지 외항의 곱이 4x가 만들어지겠죠. 이해돼? 다시 3i는 내항의 곱이라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를 y, 여기를 3 이렇게 두면은 외항의 곱 4x는 내항의 곱 3y와 같다. 우리 요거는 잘하잖아요. 이런 식을 주면은 요걸 바꾸는 거는 잘하잖아. 그치? 엄청 잘해요. 그죠? 근데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랑 같아? 그러면 내가 하나를 외항, 하나를 내항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결국에 요런 것도 내가 뽑아낼 수 있겠네? 라는 거죠. 결국에 나는 얘랑 얘의 비율을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 뭐 계속 하다 보면 느낌 올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얘의 비율과 얘의 비율, 얘가 3비율이고 얘가 4비율, 둘이 3대 4라는 얘기야. 이해돼? 근데 뭐 나중에 조금 더 숙달이 된다면은 얘한테 4 곱하고 얘한테 3 곱했어? 그러면 얘는 반대로 3대 4가 되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랑 얘의 비율이. 이해되나요? 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잘 한번 이해해봐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AOC랑 AOD가 3대 4야. AOC랑 그치? AOC랑 AOD 여기가 3대 4인 거죠. 여기가 3비율인데 여기 전체가 4비율이야? 그럼 나는 뭐 할 수 있어? COD의 비율이 얼마? 여기가 1비율이구나 알 수 있어요. 이해돼요? 3대 4니까는 요만큼은 추가된 부분이 1비율이구나 요걸 알 수 있는 거지. 이해돼? 다시 정리하면은 좀 크게 요만큼이 3비율 요만큼이 1비율을 갖는다. 여기가 3동이라면은 여기가 1동이다. 그게 더 편한가? 그걸로 합시다. 여기가 3동이라면 여기는 1동이다. 이게 3대 4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다음 하나 더 해보죠. 얘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양면에 4를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각 EOB가 나올 거고 3각 DOB가 나올 거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여기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얘 대 얘 비율이 얼마? 3대 4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왜냐면 얘한테는 4를 곱했고 쟤한테는 3을 곱했어. 그러다 보니까는 각 EOB랑 각 DOB의 비율이 3대 4다라는 걸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또 이제 어떻게 나눠주면 되는 거야? 각 EOB랑 각 DOB가 3대 4다. 왼쪽이랑 같은 패턴이네요. 그러면은 여기 대 여기가 3대 4니까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1비율이 될 거고, 그럼 내가 여기는 요만큼의 각을 3x라고 합시다. 요만큼의 각이 x가 되겠네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COE를 구하는 게 문제네요. COE가 어디예요? COE 여기까지를 구하는 게 문제야. 그러면 결국에 뭘 구하는 문제였어? 똥 플러스 x를 구하는 문제였네. 자, 그럼 내가 식을 쓸 수 있어야죠. 요만큼이 180도니까는 3똥 더하기 1똥 더하기 1x 더하기 3x 얼마? 4똥 더하기 4x x라는 애가 180도다. 내가 이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양변을 4로 나눠서 내가 똥 플러스 x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얼마? 4 나누면은 45도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게 각 COE 똥 플러스 x만 구하면 되니까는 결국에 이게 답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다음. 자, 21번. 방금 전에 했던 문제랑 비슷해 보이네요. 한번 보죠. 첫 번째, 요런 힌트 줬어. 요대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에 7 곱해서 분수를 좀 자연스럽게 바꾼다고요. 그러면 7 곱하면 얼마? 7각 COD가 각 AOD와 같다. 이렇게 내가 정리할 수 있고, 뭔 얘기야? COD의 7배를 한 게 AOD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비율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얘랑 얘의 비율이 1대 7이다 라는 얘기를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COD가 어디야? 여기. AOD가 어디야? 여기. 그러면은 여기가 1비율인데 AOD 여기가 7비율이야? 그럼 내가 여기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여기가 6비율이었구나. 근데 이거는 이상하네. 6비율이 90도예요. 내가 그러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6비율이라는 애를 6A라고 생각합시다. 1가 90도가 되는 거지. 내가 A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비례상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A가 얼마예요? 6으로 나누신 값이 되니까는 6, 1은 6, 6, 5, 30. 내가 요거를 구할 수 있네요. 오케이? 그렇다는 얘기는 이 A가 15라는 얘기는 여기를 내가 6대 1이니까는 6A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A라고 생각한 거야. 그럼 내가 A가 15라는 거 구했으니까 여기 90, 여기 각도를 내가 구할 수가 있네요. 바로 15도라고요. 여기 각도를 내가 구할 수 있겠네요. 15도라고. 오케이? 자, 다음. 그 다음에 뭐 줬어요? 요런 힌트를 줬네.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볼까? 양변에 3을 곱해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져요? 3DOE가 각 DOB랑 같다. 뭔 말이야? DOE라는 애가 여기다가 3배를 해준 게 DOB가 된다 라는 얘기. 그러면 여기가 얘랑 얘의 비율이 1대 3이라는 걸 내가 알 수 있고 DOE의 비율이 1, DOB의 비율이 3이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어. 그렇다면 여기의 비율이 2비율이구나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 나왔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아까 내가 여기 A가 15도라고 구했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이 90, 요만큼이 15도야. 그러면 요만큼이 얘기하는 게 105도가 될 거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얼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만큼의 부분이 75도가 될 거고, 여기 있는 부분을 1대 2로 비례배분하면 되겠네요. 이해돼요? 이거 이해돼? DOE랑 DOB가 1대 3이니까는 요만큼이랑 요만큼이 1대 3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얘랑 얘가 1대 3이니까는 포함하고 있지 않은 요 비율이 2비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75도를 2대1로 비례배분하면은 얼마? 3으로 나누면 얼마? 25가 되겠죠. 25 곱하기 1, 여기가 25, 여기가 50이다. 내가 이걸 각각 다 구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COE를 물어본 게 문제네, 그치? COE 어디? CO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얼마?
15 더하기 25가 답이 되겠네요. 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 다음. 자, 다음 2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어려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요. x 빼기 y를 구하여라인데 x, y를 바로 구할 수 있어 보이네. 누구 먼저 구할 수 있어요? 둘 다 구할 수 있어 보이네. 왜? 여기 있는 y 구하는 방법은 30이랑 90 합친 게 120. 여기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60이 나와야겠지. 맞나요? 오케이. 평각이니까 평각에서 30이랑 90을 뺀 나머지가 60. 그러면은 4y가 60이니까는 y는 얼마? 4, 1, 4, 4, 60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x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막 꼭지각이네요. 그러면은 2x 플러스 20이라는 각이랑 30이랑 90도 한거 120이 같다. 그러면은 22항에서 100x는 50 이렇게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x-y를 하면은 35가 된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겠네. 이해됩니까? 자, 더 풀어주고 싶은 문제가 많긴 한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열심히 풀어보고 저희가 한번 다 알 수 있도록 해봐요.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 때 볼게요.